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1월 한 달은 힘들었던 우리 증시의 단비 같은 회복의 한 달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7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가운데 부진했던 대형 반도체주들이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가 하면 로봇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무섭게 날아오르기도 했었죠.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1월 한 달 동안 부각받은 섹터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 이후로 챗GPT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무섭게 올랐는데요. 최근 KTCS,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C랩과 한컴위드, 유엔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에서는 관련주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와 교육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등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무섭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삼성이 레인보 로보틱스에 59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렸는데요. 최근 며칠 약간의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 SB빅테크 그리고 로보스타를 선두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가운데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섹터가 바로 반도체인데요. 글로벌 업황은 사실 좋지는 못하지만 2분기부터는 재고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이를 선반영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관련주인데요.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 2위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면 3, 4위 그리고 상위권을 차지한 종목들은 바로 금융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배당의 매력도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금융 관련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일명 태조 이방원의 하나로 작년 상반기에 시장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반기부터는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깜짝 실적 발표로 다시 한번 회복세에 들어선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도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한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죠.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1월 코스피 10% 급등 2월 시장은인데요. 2월 시장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갈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앞서 신은서 앵커가 1월은 회복의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회복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엔 또 어떤 것들인지 미리 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에 이어서 2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월 10% 급등 2월 시장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가지고 이 부분 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가 2월의 주요 일정, 2월 투자 전략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삼성전자 포함해서 할 말이 많죠. 뭐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2월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정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덜 나쁘게 나왔느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이제 감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제일 중요하죠. 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존의 태도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예. 기존에는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워낙에 메모리 업황이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된 이러한 스탠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예상 실적이 원래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 2조 6천억 정도였는데 1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급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게 되면 DS 부분 이 밑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매출 실적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가까스로라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거의 이제 가까스로 이제 이 적자를 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고 위에가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DS 부분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은 네. 90% 넘게 하락을 한 모습을 전년 동기 대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셌네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1조 5천억이었고 네. 이것도 매우 낮게 예상을 한 건데 이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의 이러한 업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체감이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네. 이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디램의 재고 일수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용이 7주, 그 다음에 서버 및 PC용이 13주 여치가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줄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좀 줄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7주치, 13주치 이 재고 과잉 현상이 네.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쌓여있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업체들의 디램 유통 재고가 보유 재고가 15주 정도로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3분기 때는 11주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됐었거든요. 조금 오바돼 있고. 네, 그런데 3분기에 감산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4분기에 재고가 더 쌓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재고 일수가 최대 20주까지 늘어난 기업들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통상 수준이 한 5주에서 6주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를 말하는 거는 위크를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한 5주에서 6주 정도의 재고를 쌓아 놓는데 지금 현재 그보다 3, 4배 정도의 재고가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대감을 가졌던 게 재고가 그래도 조금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재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반도체 재고액이 26조 정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회사 재고가 50조가 넘게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4분기 더 늘어났으니까 네. 아마 지금 상태에서 50조가 더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겠죠. 회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쌓여 그렇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수요의 이 감소폭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디램 가격 또한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네, 되다 네. 보니까 이제 1분기에 최대 20%, 그다음에 2분기에는 최대 10%까지 디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을 예상을 해봤을 때 2분기 정도는 지나가야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반기군요.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워낙에 상승이 잘 나왔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또 워낙에 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다행인 점은 네. 감산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간다 이건 거죠. 네, 투자를 유지할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실적이 굉장히 또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워낙에 네. 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시설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죠. 자기들끼리 주판을 다 튕겨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계속해서 주판 튕겨보고 예. 그다음에 과연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나왔겠죠, 하고 이미. 예.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만 잘 버텨내면은 메모리 업황 회복됐을 때에는 네. 오히려 이제 이 메모리 업황이 가장 안 좋았던 게 또 가장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이 반도체 업황을 이끌어갈 거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투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눌렸을 때에는 또 오히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제 소부장 종목들 눌림 기회가 또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께서도 사실 저 투자를 계속 할 거다. 저게 굉장히 큰 한 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러시군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면서 네.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렇군요. 저는 뭐 여전히 반도체 쪽은 강조드리지만 네. EUV 쪽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ASML 쪽. 앞으로 이제 이 미세 공정에 대한 이러한 기술력들이 네. 반도체 업황에서는 굉장히 또 화두가 될 거거든요. 그렇군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모두 다 마찬가지로 네. 이 EUV 쪽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EUV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맞아요. 상당히 좋은 상승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2일에 현지 시간으로 애플과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를 하죠. 굵직굵직합니다. 네, 굵직굵직한 기업들. 네모 쳐놨네요, 저기. 네, 네모 딱 쳐놓으셨고,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포드 보이고요. 소니도 보이고, 스타벅스도 보이고,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가장 기초가 주목되는 기업은 아마존, 애플, 알파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빅테크, 이 미국의 빅테크를 그대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현황이 어떤가 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관련된 이 IT 혹은 그쵸. 이제 네. 성장주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이번에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 경기 침체 구간이잖아요. 네. 경기 침체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와중에 저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실적 선방을 했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선방을 했구나 아니면은 지금 저 기업들도 잘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교 평가군요. 네,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네이버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우리나라. 연결되네요. 그다음에 LG 플러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SK 이노베이션, 뭐 OCI, 카카오 그룹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 볼거 NC 많네요. 소프트 등등 해서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연쇄적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2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네. 상당히 연속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 발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경기 침체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다 맞아요. 보니까 코앞에서. 굉장히 우려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려감이 큰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정말 튼튼하구나.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굉장히 좀 전략을 잘 꾸려나가고 네. 내실이 튼튼하구나. 이러면서 매기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어쩔 수 없구나. 투심이 약간은 형성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이제 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이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보시면서 2월 달에는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 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때 잘하는 게 또 계속 잘하는 그런 기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두 번째 플로우 가겠습니다. 자, 이제 2월이 내일부터입니다. 주요 일정 싹 한번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자세하게 보기는 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럼요. 간략하게만 보면 일단은 2월 1일 FOMC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일 새벽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네. 과연 이제 연준과 파월의 이 발언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걸 1월 한 중순 때부터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유화된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을 네, 그렇더라고요. 높여주고 있기는 한데 네. 최근에 시장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파월이 또 시장 올라간 거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살짝 눌러줘야 될 네,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팽팽합니다. 좋은 의견 나올 거다. 아니다. 시장 너무 올라와가지고 살짝 누를 만한 의견 나올 그러니까 거다.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은 저는 뭐 계속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과 보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네. 결과 보고 이제 대응을 잘 하자. 약간 이제 이러한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에 이제 2월 1일입니다. 세미콘 코리아 그 다음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코엑스에서 하더라고요. 네, 세미콘 코리아는 네. 반도체 행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반도체 행사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어떻게 또 펼쳐 나갈 것이냐, 중요하네요.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다 보니까 네. 아마 그보다 더 크게 이슈가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중요도에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네. 개별 이슈도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쪽은 그렇게 딱히 크게 주목을 받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그 국산화 성공한 그런 종목이 하나 있던데 그 종목 빼고는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은 네, 아마 완전히 개별 상승이 이슈. 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워낙 실적에 크죠. 따라서 네.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FOMC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는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언팩 행사 있습니다. 핸드폰 새거 나오는군요. 네, S23이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S23 폴드
그 다음에 플립, 요거 3개 중에 하나 고민 중인데, 지금 이제 23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공개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다음 조금 더 지나서 2월 3일입니다. 2월 3일에는 뭐가 있냐면,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뭐 전쟁 관련된 얘기 좀 하나 보죠. 전쟁 관련된 네.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것인데,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준 무기로 너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약간 이러한 발언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상한 짓을 했나 보죠?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보니까, 너무 전쟁이 좀 장기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오히려 조금 이제, 좀 전쟁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는 일부러, 이제 크림반도까지 다 되찾아온다. 약간 네. 이런 스탠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 좀 그만해도 되지 그것까지는 않을까? 아니고, 예.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속도 조절하고 있군요, 네, 미국이. 어찌됐든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탄력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노출도 됐었고, 제가 2월 달에는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좀 넘어갈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섹터로 수급이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주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워낙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이제 패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2월 6일에 중국 모멘텀. 해외 단체 여행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2월 28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을 해놓고 있기는 하나 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해외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해외 여행을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살짝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2월 28일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관광객들을 네, 2월 28일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아마 2월 28일 이후에 2월 지나가면 어찌됐든 풀지 않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봐도 되고요. 예, 다른 나라도 하는 거 보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마 정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풀어낼 것으로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2월 중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2월 14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예, 네. 요거 또 잘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연속적으로 좋게 나오는지 좀 떨어져야죠. 예, 그 다음에 또 2월 15일에는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제일 많이 보는 예, 거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 동향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월 16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많네요, 2월에도. 2월 중순에는 경제 지표의 이러한 발표가 되는 시기다라고 중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2월 어떤 17일 날에 아시아나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승인 여부가 또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럽연합이 지금 가장 큰 산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까다롭나 보죠. 네, 가장 까다롭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반려한 이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러면은 유럽연합에서 승인 받으면 미국과 일본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서 이 합병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월 22일에는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2월 23일에 또 금통위. 네. 우리나라 또 금통위에서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네. 올리겠죠. 그런데 아마도. 예, 아마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든 또 금리 올라가면 금리 관련주들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7일에는 MWC 뭡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모바일 해가지고 콩그레스. 예.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AI 관련된 혹은 이제 뭐 이 헤드셋 관련된 MR 헤드셋 증강현실 관련된 이런 거. 그런 예.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 네.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하게 5G 종목들은 올해까지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들도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월 28일에는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기한이 되는 날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가 한 달 연장을 했고 2월 28일이 기한이 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에 이제 만기가 되면서 연장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은 관광객들 제한 풀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굵직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한 번에 쫙 봤을 때는 빅테크나 혹은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FOMC라든지 실적, 그 다음에 이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1월 달에는 뭐 정책 지원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차이나 모멘텀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다면, 새롭게 또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AI 이후에 새롭게 떠오를 섹터가 어디냐. 네. 그러면서 주도주는 여전히 부자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아마 AI에 바통 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 섹터만 잘 파악을 하면 2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섹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핵심은 이겁니다. 1월과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 AI 같은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섹터들이 분명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섹터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것이 2월 달에는 시장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리 예측하지 말고 딱 뚜껑을 열어보고 빠르게 붙을 수 있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 저희 또 이슈 플로우 계속 또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슈 나오면 저희가 또 다뤄서 뭐 종목 얘기까지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